네, 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재테크 비법 머니맨 한보람입니다. 장마철입니다. 요 며칠 비가 정말 많이 왔는데요. 또 이 장마가 끝나고 나면 다시 폭염이 또 시작이 되겠죠. 자, 이처럼 폭우에 비바람 그리고 천둥, 번개까지 동반하는 장마는 미리미리 대비를 잘 해두지 않으면 큰 피해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부동산 시장 역시 대비가 중요합니다. 또 매년 찾아오는 장마처럼 부동산 시장의 또 위기, 또 호황 역시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는데요. 미리 철저하게 준비하셨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강력한 위기. 자, 오늘도 저희 머니맨과 함께 하시면서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을 미리미리 준비해 보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도 1시간 알차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머니맨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오늘 머니맨 문 활짝 열었습니다. 지금부터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먼저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상담을 원하신다면 문의 전화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울 전화 02-2128-8569번, 02-2128-8569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또 SNS를 통해서도 또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SNS에 토마토TV나 또는 머니맨 입력하고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 보내주시면 또 저희가 친절하게 도움드리겠습니다. 24시간 활짝 열려있는 SNS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머니맨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릴게요. 이로원개발의 송병현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비가 정말 많이 왔어요. 네네. 비 오는 거 좋아하세요? 저는 비 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요. 저도 너무 근데 농심에 맞춰오면 비가 와야 좋겠죠. 농사짓는 분들은. 네네. 그래서 이 비가 오고 나면 네. 실제로 강한 햇살이 또 비치면서 맞아요. 농작물들이 잘 자라지 않을까. 그래서 농심이 좀 밝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 지금 악재들, 비바람, 폭풍우가 지금 하고 있죠. 일본하고 지금 우리나라하고의 여러 가지 무역에 관련된 좋지 않은 소식들, 또 중국과 미국의 좋지 않은 소식들, 그리고 내수 시장의 침체로 인한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도 어떻게 보면 지금 장마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저는 대한민국 힘과 저력을 굉장히 높이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장마철만 지나게 되면 경기도 그렇고 날씨도 그렇고 올 여름 굉장히 밝은 기운으로 이렇게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서 장마를 겪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잘 버텨내셔서 쨍하고 해뜰 날을 기대하면서 또 그에 대비하는 다양한 정보들 오늘 저희 머니맨과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전에 또 전문가님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어서요. 세미나 소식 먼저 전해드릴게요. 자, 매주 전국 방방곡곡 여러 지역 돌아다니시면서 여러분들께 부동산 정보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 찾아가 볼 지역은요. 대전 그리고 남양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전입니다. 7월 30일 화요일에 만나보실 수 있어요. 오후 1시 30분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대전 KW 컨벤션 센터 2층 누보홀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대전 지역의 다양한 이슈들 또 궁금하신 점 찾아가셔서 세미나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남양주는요. 8월의 첫날 8월 1일에 만나보도록 할게요. 8월 1일 목요일이고요. 역시 시간은 오후 1시 30분부터 4시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티헬하우스 도농점 8층으로 찾아가시면 되겠어요. 또 남양주 지역에도 또 신도시와 관련된 계획들 또 다양한 궁금증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세미나를 통해서 앞으로의 전략을 짜시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들 꼭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세미나 참여를 희망하신다면 언제든지 저희 머니맨으로 연락 주세요. 02-2128-8569번, 서울 전화 02-2128-8569번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송병현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의 이슈들 좀 살펴볼 텐데요. 자, 세미나가 대전과 남양주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지역에 현재 어떤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어떤 지역부터 살펴볼까요? 대전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야, 지금 좋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네. 지금 대대광 그래서 대구, 대전, 광주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값이 안 빠지고 있다.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실제로 이제 다음 주에 저희가 세미나도 하지만 관심 있게 방송에서도 좀 지켜보십시오 했던 데가 바로 대전입니다. 네. 대전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 아파트보다 오히려 지금 더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13주 연속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대전광역시의 인구가 146만, 7만 정도 되고요. 실제로 지역 기준으로 잡으면 한 9만 정도 10년 동안 인구가 빠졌다. 거의 1년에 1만 명 정도의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는 지역 중에 한 곳인데 네. 아파트 값이 올라가고 있다. 좀 특이하죠. 인구가 빠져나가는데 네네네. 가격이 올라요? 빠져나가는데. 그리고 지금 중간 아파트 가격, 그러니까 평균 아파트 가격 시세 기준으로 보면 저기 밑에 대전 광역시의 3배 크기 350만의 인구를 자랑하고 있는 부산 네. 아파트 기준으로 잡으면 평균 아파트 가격 2억 4,600인 부산보다도 100만 원 정도 더 비싼 2억 4,700만 원대를 이미 넘어섰다. 그러니까 부산보다도 중간 아파트 가격은 네. 대전이 더 비싸다. 인구 네. 대비. 그 얘기는 대전에 그만큼 아파트가 근간 10년간 공급량이 굉장히 적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여기서 그냥 단순하게 대전의 아파트가 부산의 아파트를 따라잡았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운 어려워요. 부분이고 네. 대전의 1등 아파트, 가장 비싼 아파트하고 꼴등 아파트 기준으로 해서 가장 중간에 있는 중간 아파트 가격대로 잡으면 약 2억 2천만 원대니까 약 4천만 원 정도의 가격 차이가 난다 이렇게 봤을 때 대전 같은 경우는 고가 아파트와 저가 아파트의 그 편차가 좀 심한 부분이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아파트 가격이 꾸준히 주간 보고 기준으로 잡더라도 0.013% 이상씩 지금 아파트가 올라가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고 네.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산광역시 인구 기준으로 잡아도 3배가 넘는 지역 대비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가격이 조정받아서 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하지만 당분간은 대전은 아파트 시장이 괜찮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네. 실제로 지금 3, 4분기, 4, 4분기 때 입주 물량 분양 물량이 아니고요. 입주 물량은 한 7천, 8천 세대 가까이 대전 광역시 안에서 이렇게 좀 공급되는 일시적으로 공급이 조금 많이 이루어지는 형태를 띠고 있지만 네. 재건축 재개발이 본격적으로 움직이면서 이렇게 공급되는 형태, 입주가 이루어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전혀 과잉 공급되지 않고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이제 뭐 부동산 시장 규제 때문에 힘들다. 특히나 지방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시장이 많이 침체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대대광, 대전, 대구, 광주는 좀 계속해서 상승세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자 이렇게 상승세를 유지하는 데에는 분명히 또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유가 있습니다. 투기 관련 지역, 투기 조정 지역, 투기 지역으로 이렇게 묶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부산 같은 경우는 수영구와 동래구, 해운대구가 지금 투기 조정 지역으로 지금 들어가 있고요. 근데 대전 같은 경우는 지금 아무 제도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집을 사고 팔고 또 청약시장에 들어가는 요건이 굉장히 좋은 데다 대놓고 네. 지금 대전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년 가까이에 신규 물량을 안 쏟아냈다. 오히려 대전에 신규 물량을 쏟아내야 되는데 그 위쪽에 세종시에서 신규 물량을 엄청나게 10년 동안 지금도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네. 보니까 대전의 어떤 수요층들이 세종으로 좀 많이 빠져나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공급을 많이 늘렸을 경우에 대전에 어떤 미분양이 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에 근간 10년 동안 신규 물량을 거의 쏟아내지 않고 있던 시장에서 대전도 지금 굉장히 노후화되고 있다. 그렇죠. 지금 네. 집들이 굉장히 오래된 이런 시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이 움직이는 시장 안에서 서쪽, 그러니까 서구와 유성구 쪽으로 일부 신규 아파트들을 공급
혹은 분양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이제 있습니다.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쪽에서 구도심권에서 재건축 재개발이 움직이니까 가격대는 어떻게 될까요? 좀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리고 서구와 유성구 쪽으로는 신규 물량들을 쏟아내니까 또 수요에 따라서 가격대가 또 반등해서 올라가는 이런 추세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광역시는 5개 광역시가 5개 구가 전부 다 지금 가격대가 올랐어요. 그래서 빠지지 않고 골고루 5개 구가 지금 다 올라가 있다. 네. 다만 조금 지금 보합사에서 멈춰 있는 게 대덕구 쪽입니다. 그러니까 대전광역시의 북쪽인데요.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정주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살기가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바로 위쪽에 세종시가 근간으로 굉장히 가깝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세종시 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갔거든요, 사실. 그런데 정주성,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살면서 도시에 갖춰져 있는 뭐 학원이나 병원이나 마트나 네. 교통이나 여러 가지 요건들, 그 지역에 살면서 삶의 질을 끌어올려줄 수 있는 이런 정주성이 오히려 대덕구가 좋다 보니까 실제로 대덕구에 있던 분들이 세종시로 나가게 되면 대덕구의 집값은 빠져야 되는데 오히려 정주성이 좋은 대덕구로 전월세 시장으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는 이런 네. 형태를 나타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덕구는 세종시하고 굉장히 가까우니까 많이 빠질 거라고 봤는데 서울, 대전에 5개 구 어디 하나 가격대가 처지지 않고 완만히 올라가고 있는 이런 추세. 거기에서도 서구 쪽, 그 다음에 유성구 쪽으로는 네. 좀 다른 지역에서 보지 못할 정도로 빠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선두 그룹에 앞서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이런 네. 추세고요. 지금 현재 근간 2, 4분기 기준만 잡더라도 전국 아파트 가격 올라간 추이로 보면 1, 2, 3등을 전부 다 대전 쪽에서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아파트 주거지 시장이 활발하다. 네. 또 그 시장이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대전의 다양한 지역들, 뭐 서구, 유성구, 대덕구까지 좀 주의해서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또 대전에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또 이게 또 규제에 대한 풍선 효과가 아닐까, 또 여기에 계속 올라가니까 정부의 규제가 또 더해지진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만약에 이 투자를 하겠다, 대전 지역에, 그럼 어떤 점을 조금 조심해야 되는지. 일단은 연속적으로 지금 13주차 올랐다는 얘기는요. 지금 규제가 나올 때 3개월 동안 계속 가격 반등이 이루어졌을 때 네. 6개월 근거로 잡아서 이거를 조정 지역으로 할 건지 투기적으로 지정할 건지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전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굉장히 반등해서 올라왔다. 그래서 어느 정도 대한민국 정부에서 지금 규제를 좀 넣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 네. 대전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급이 그동안 굉장히 부족한 시장에서 공급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어떤 규제가 나오더라도요. 대전 같은 경우는 특히나 서구와 유성구 쪽으로는 가격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다만 재건축 재개발로 남구나 북구나 동구 쪽으로는 너무 지금 빌라들 다세대 단독주택지들이 많기 때문에 대단히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재개발 시장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은 어떤 규제를 또 넣기는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대전 자체는 당분간 올 여름뿐만이 아니라 내년 봄까지도 이 시장은 굉장히 핫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가 계속해서 더 기대되는 지역 대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그러면 남양주로 한번 가볼까요? 남양주는 어떤 이슈 있을까요? 남양주는 지금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엎친 데 덧친 격이다 이렇게 볼 수 그래요? 있고요. 네. 지금 아파트 시장이 지금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 일자리가 없는 상태에서 집은 너무 많이 지금 공급되고 있는 상태, 이 상태에 지금 현 정부에서 3기 신도시를 발표했죠. 그래서 지금 남양주 뒤쪽으로 보시면 동쪽으로는 왕숙 2지구, 위쪽으로는 왕숙 1지구 3기 신도시가 발표되면서 네. 이 지역에 앞으로 공급되는 집의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게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주거지 시장은 좀 힘들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일자리를 물론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일자리를 더 늘리겠다. 그래서 제2의 분당 테크노밸리를 만들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대기업들이 좀 약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국가 개발 기조를 보더라도 어떤 지역을 편차적으로 편집해서 어떤 균형이 깨지는 발전보다는 균형화 발전 모드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권에만 이렇게 일자리를 다 집어넣어서 주거지를 생산시킬 수는 없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당분간은 남양주 이쪽 뒤쪽으로 다산 그다음에 왕숙지구, 일지구, 이지구까지 공급량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다만 남양주에서 굉장히 큰 단위로 3기 신도시가 움직여지는 이런 구조고요. 내후년부터 3기 신도시에 어느 정도 토지 보상 금액들이 나가는 이런 구조고 실제로 2017, 2018, 19년도까지 길게는 2020년도까지 토지 보상으로만 약 55조가 지금 풀리는 시장에 추가적으로 3기 신도시 약 30조 이상 제가 볼 때는 40조를 넘는 이런 규모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현 정부 다음 정부까지 이어질 때까지 약 토지 시장으로 경기도권으로 꼭 남양주가 아니라요. 서울을 싸고 있는 경기도 수도권으로 약 100조 이상의 토지 보상이 네네.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토지 시장으로 근간 짧게는 3년, 길게는 정말 길게는 한 7년 가까이 토지 시장이 힘을 굉장히 많이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그 토지 시장으로 막대한 자금들이 이렇게 쏠린 이 시장이 다시 건물의 시장, 아파트 그렇죠. 시장으로 다시 전환되는 시점이 짧게는 5년, 길게는 7, 8년 후부터는 다시 아파트 시장 끌어올릴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지금 서울 안쪽에 재건축, 재개발이 지금 억제되고 있고요. 경기도권으로는 지금 아파트들을 앞으로 계속 많이 지어지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서울과 비서울권 기준으로 봤을 때 서울권은 아파트가 오르고 비서울권은 아파트가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봤을 때는 수도권은 서울 및 지금 토지 보상 그다음에 사회 간접 SOC 사업으로 지금 쏟아지는 막대한 자금들 시장까지 봤을 때는 네. 중기 시장, 단기 시장이 아니고요. 중기 시장으로 봤을 때는 수도권은 부동산 시장이 괜찮다 올라간다. 특히나 토지 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주고 비수도권으로는 지금 군 단위는 읍 단위로 시 단위는 군 단위로 광역시 단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구들이 굉장히 지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 일자리를 찾아서 오히려 지금 수도권으로 더 몰리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점을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다 이게 보여지고요. 다시 원점으로 좀 돌아와서 남양주 같은 경우는 지금 공급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형태고 그 안쪽에 구리시가 또 재건축, 재개발 시장에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본격적으로 지금 작년부터 움직였던 시장이 내년 정도면 지금 철가가 일부 좀 움직이는 이런 시장에 또 신규로 공급되는 양들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지금 실제로 교통 호재가 지금 발생되고 있는 게 구리 쪽으로 좀 약간 편집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그래요? 있기 네. 때문에 남양주 같은 경우는 다산 신도시 그 위쪽으로 왕숙지구로 공급량들이 굉장히 많이 공급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쪽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긴 시간으로 부동산 시장을 좀 봐야겠다 이렇게 그러네요. 보여주고요. 네.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신중한 판단을 좀 하시는 게 맞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남양주 지역에서 좀 고민도 많으실 것 같아요. 오늘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신 점 잘 참고를 해보시고 좀 긴 시각으로 한번 투자에 접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다양한 고민들이요. 세미나 참석하셔서 더 많이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랄게요. 대전과 남양주 지역에서 전문가님 직접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세미나 소식 전해드릴게요. 자, 먼저 대전 지역입니다. 7월 30일 화요일에 진행을 해볼 거고요. 2019년 돈 되는 부동산 시장이라는 주제로 대전과 관련된 이슈들 또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 흐름들 하나하나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1시 30분부터 진행이 되고요. 대전 KW 컨벤션 센터 2층으로 찾아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그 어느 지역보다 고민이 많을 남양주 지역이죠. 8월 1일에 찾아갈게요. 8월 1일 목요일 1시 30분이고요. 남양주 파티엘하우스 8층으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미나 참석을 희망하신다면요. 언제든지 저희 머니맨으로 문의 전화 주세요. 02-2128-8569번, 서울전화 02-2128-8569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요.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 도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부자가 되는 시간 머니맨. 어려운 부동산 궁금증, 이제는 머니맨과 함께하세요. 24시간 무료 부동산 상담 신청 방법. 첫 번째, 02-2128-8569번으로 전화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두 번째, 게시판 참여도 가능합니다. 토마토TV 홈페이지 tv.itomato.com으로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부동산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이제는 머니맨에 문의 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돈이 되는 재테크 비법 머니맨 송병현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부동산 고민, 궁금증 해결해드리는 시간 이어가 볼 텐데요. 고민하지 마시고요.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지금 바로 저희 머니맨으로 연락 주세요. 서울전화 02-2128-8569번 문의 전화 계속 열어두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전화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어느 지역 부동산 궁금하세요? 아, 여기는요, 고양시 덕양구, 네. 행신동 센터 마을인데요. 네. 지금, 이쪽이 집값이 좀 싸고 그래서 네. 매수를 좀 하면 어떨까 싶어서. 알겠습니다. 예. 네, 매수하시는 목적은 어떻게 되세요? 아, 실거주로 하고. 네. 저쪽에 집이 하나 있는데 그쪽은 그냥 저희가 노후 대책을 안 해놔가지고 거기서 네. 월세를 좀 받고 여기서는 거주하는 면 어떨까 하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 그 월세 받으시는 것은 지역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있을까요? 저기 문촌마을 주염역 있는 데 있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땅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의 아파트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해도 괜찮을지 한번 진단해 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문천동 주염역 쪽 근처에 있는 아파트. 네. 일산 16단지. 1기 신도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대가 잘 안 오르고 있어서 속이 많이 상하는데 네. 문천동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잘 올라갑니다. 그래서 네. 일산 아파트 중에도 문천동 아파트는 괜찮다. 꼭 갖고 계시기를 바라겠고요. 네. 월세 받기도 좋고 전월세 놓기도 굉장히 좋은 아파트 중에 한 곳이다. 네, 네. 이렇게 보여지고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궁금하신 거는 지금 덕양구 쪽에 뭐 아파트를 지금 추가적으로 매입할까 지금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매입해서 네네. 그냥 이사 안 다니고 거주하면서 그쪽에서는 네네. 월세 받을까 하고 문의하는 건데요. 아, 그러셨구나. 네네네. 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주거 목적으로 들어간다. 투자 목적이 아니다. 그러면 네. 저는 굳이 말리지는 않습니다. 네. 여기는 정주성이 좋다. 그러니까 살기는 좋다. 교통도 편하고.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집을 살 때는 항상 강조하는 게 그거죠. 저는 집값 안 올라도 돼요. 그냥 살기만 좋으면 돼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집값이 안 오르고 다른 데는 다 오르고 내 집만 거꾸로 빠지면 너무 좋아도 집이 미워지거든요. 그래서 투자 목적으로 꼭 집을 사셔라. 그 다음에 주거 목적을
판단해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주거 목적으로 들어가신다면 뭐 정주성이 너무 좋으니까 살기는 좋으니까 괜찮으나 투자 목적으로는 조금 빠진다. 왜냐하면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아파트 세대 기준으로 96년도에 입주가 이루어진 아파트니까 재건축 재개발을 논하려면 앞으로도 뭐 짧게는 뭐 7, 8년 논한다면요. 네. 재건축 재개발을 만약에 들어간다면 10년 이상 봐야 되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단순하게 그냥 재건축 재개발뿐만이 아니고 주변에 지금 신규 아파트를 너무 많이 쏟아내는 시장의 한 가운데에 들어가는 시장이다. 예. 그래서 저쪽 일산 쪽으로는 대공 역세권 개발, 그래서 도시생활권으로 지금 논밭들이 지금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서는 이런 구조. 그 다음에 능곡동 쪽으로는 도시정비 사업에 의해서 재건축, 재개발, 도시정비 촉진이 이루어지고요. 바깥쪽으로 조금 나가게 되면 이번에 3기 신도시 청릉지구 발표, 그 다음에 고향 원흥, 삼송 지축에 이어지는 이렇게 많은 양들의 집들이 지금 쏟아지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가 재건축 재개발도 많이 남아있고 그 다음에 집은 가면 갈수록 노후되고 가고 있는 이런 현상.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나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집값이 빠지지는 않지만 올라가지는 않는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은 상대적으로 신규 아파트들은 많이 오르는데 내 집은 많이 안 오르면 정주성은 좋으나 집이 갈수록 미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그냥 나는 다 필요 없고 주거 목적이다. 그러면 오케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신규 도시가 들어서는 데는 정주성이 빠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살려면 도시 인프라가 아직 덜 갖춰져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시청자님이 투자 목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정주성에 맞지 않고 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한 번 정도 판단을 하시고 사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시더라도 올 여름 땡볕은 살짝 피해서 가을 선선한 바람이 불 때 정도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대표님, 그러면 이 동네 아니면 다른 데 좀 이왕이면 투자도 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투자도 되고 뭐 이렇게 해서 움직인다면 오히려 지금 이쪽 우리 시청자님이 보시는 쪽보다는 역 쪽으로 가까이 붙어서 네. 화정역 근처 쪽으로 아예 한번 움직여 보시던가, 아니면 여기서 서울 쪽으로 좀 가까운 쪽 안으로 들어가는 DMBC 쪽이나 아니면 향동지구라고 지금 신규 아파트들 막 쏟아내고 있는 데 있거든요. 여기는 숲세권의 교통도 굉장히 앞으로 좋아지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서울 쪽 안쪽으로 들어가든가 아니면 우리 시청자님이 보는 쪽에서 별로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정역 근처 아파트 쪽으로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 이왕이면 가치 상승을 노려보자라는 관점에서 도움 말씀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계속 송병현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나가는 문의 전화 계속해서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이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전화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지금 서울에 네. 거주하고 있고요. 네네. 저희 아버지가 한 27년 전에 창원시에 이렇게 땅을 산 게 있어요. 네. 네, 주소는 창원시 진해구 자흥동 302-18번지고요. 네네. 평수는 62평 정도 돼요. 62평이요? 네네네. 네. 그래서 저희가 뭐 여기는 투자 목적으로 산 건 아니고, 네. 이제 저희 할머니 이제 거주하시라고 이제 산 건데, 지금은 이제 아무도 살고 있진 않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네. 이거를 뭐 팔아서 지금 이제 뭐 가격이 그렇게 막 크게 오르고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어서 네네. 이걸 팔아야 될지 아니면 계속 조금 가지고 있어도 될지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네. 계속해서 비어 있는 상태로 오랫동안 네네네. 보유를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또 활용을 해봐야 될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네요. 네네네. 전문가님하고 직접 이야기 한번 나눠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여기는 진해 쪽이고요. 여기는 이제 군 특수 병들이 많이 들어가는 데죠. 그 군부대에서. 네. 저도 한 20여 년 전에 그렇게 네. 되면 나이가 나오나요? 20여 년 전에 여기 친구가 이쪽으로 군부대를 간다고 그래서 이쪽에 간 기억이 있습니다. 자, 본론으로 먼저 들어와서 여기는 집 짓기 참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 빌라나 다세대를 짓기를 좋은 조건을 갖고 있으나 지금 현재 집 지으면 안 된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고요. 지금 구옥 같은 경우는 지금 아파트 가격대가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는 형태를 띠고 있고 신옥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장기전으로 봤을 때는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기는 좀 힘들다. 힘을 내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당장에 집 짓지는 마시고 앞으로 조금 더 갖고 가시다가 3년에서 4년 정도 갖고 계시다가 집을 지으면 괜찮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여기 땅 자체로는 크게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이런 건 없습니다. 다만 부모님 살기 위해서 사놨다가 지금 비어있는 상태나 임대 주고 있는 상태라면 그 상태를 유지하시고 지금 창원 쪽이나 마산 쪽으로 부산 쪽으로 이쪽 김해 쪽으로는 아파트 가격들 부동산 가격들이 지금 빠지고 있는 형태를 띠고 있죠. 그래서 막대한 자금을 눌러놓고 있는 것보다는 이 자금을 활용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여기는 개발행위를 하지 말고 집을 짓지 말고 그냥 저렴하게 임대해 놓는 상태로 짧게는 3년 길게는 5, 6년 갖고 가신다고 보시고 이 자금을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이 건물 혹은 이 땅을 담보로 대출을 좀 받으셔가지고 오히려 다른 쪽으로 부동산 쪽으로 좀 투자하시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 네. 네, 아, 비어 참. 있는 동안은 조금 더 다르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더 궁금하신 네네. 사항 있으실까요? 아, 네. 그러면 네. 일단 3년에서 5년 있다가 네네. 그러면 이렇게 매도를 해도 괜찮을까요? 매도를 해도 맞습니다. 괜찮을까요? 자, 이렇게 보셔야 할 게 그 위쪽과 옆쪽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쪽 그 창원시 쪽으로 들어가는 쪽하고 지금 가지고 계신 진해에서 저쪽 그 부산 쪽으로 빠지는 그러니까 부산 명지지구 강서 쪽으로 빠지는 도로가 2021년도, 2022년도 조금 늦어지더라도 2023년도에 개통 목표로 해서 한참 지금 공사 중입니다. 계획 잡혀 있고요. 그래서 이 도로들이 확장 혹은 신규 개통되면서 이 지역의 땅의 집가 상승을 끌어올린다. 그렇게 되면 3년, 짧게는 3년, 길게 되면 5년 정도의 땅을 한번 갈아타서 팔아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 시점에 가셔서 그때 가서 건물을 지셔야지 지금 지면 오히려 임대 걱정하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판단을 좀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4년 내지 5년 동안 그냥 건물만, 땅만 그렇게 눌러놓고 있으면 재산 증식이 잘 안 되니까 지금 금리도 계속 떨어지는 추세고 은행의 문턱을 조금 이렇게 두드려서 자금을 조금 한번 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시청자님 네, 상담 감사합니다. 도와드렸습니다. 좀 도움이 네네네.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궁금한 네. 거 있으실 때 연락 주세요. 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송병현 전문가님과 함께 부동산 궁금증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전화도 한번 받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어느 지역 가볼까요? 네,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 1동 한아름 4만 2차 아파트입니다. 네, 부천이고요.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제가 일시적 2가구 상태이고요. 지금 네. 현재는 전세를 준 상태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매도 시점과 향후 전망이 궁금했어요. 알겠습니다. 보유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현재 이 아파트는? 이 아파트 한 13년? 13년 정도 보유를 하셨고요.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매도 타이밍 한번 네, 짚어볼게요. 전문가님 네.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님 일시적 2주택자가 됐는데 일시적 2주택자 된 요건이 어떻게 되죠? 제가 그 네. 집에 전세를 놓고 다른 데로 이사를 왔어요. 다른 데 집을 사서. 네네네.
네, 그래서 이거 전세를 놔놨는데 예. 이걸 팔아야 될지 아니면 계속 보유를 해야 되는 건지. 자, 뭐 직장 관계든 뭐든 간에 지금 기존 집이 있는데 전세를 놓고 이사를 가셨어요. 그런데 네네네. 지금 기존 집 같은 경우는 2년 정도 있다가 파시면 좋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2년 네. 동안 가격 상승이 안 이루어지느냐, 이 아파트 같은 경우 2년 후까지 꾸준히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는 아파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네. 아파트는 실제로요 2년 정도만 지나게 되면 재건축 혹은 리모델링의 어떤 바람이 살짝 불 수도 있고요. 이 2년 아파트 후에요? 같은 경우는 지금 주변에 지금 초등학교, 고등학교를 쫙 끼고 있어서 네. 다른 지역의 아파트가 빠져도 이쪽 지역의 아파트는 안 빠집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네. 인천 쪽이나 부천 쪽 기준으로 잡으면 인천, 계양구, 그다음에 부천 지금 우리 상동 지역에 있는 아파트는 오히려 가격대가 올라가고 있는 추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아파트를 지금 올라가는 타이밍에 파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제가 길게 보면 앞으로 4, 5년 가까이는 가격 인상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아파트 세대 기준으로 잡더라도 약 1,500세대가 조금 안 되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적당히 크기도 있고 그 주변이 지금 아파트 단지 잘 형성돼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정도 아파트 단지가 형성되게 되면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정주성, 살아가는 요건을 잘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는 지금 일시적 2주택자예요. 그래서 너무 급하게 파시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시적 2주택자 된 이런 구조에서 2년 안에만 매도하는 거로 판단을 한번 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2년 동안 아파트 가격이 안 오르는데 그냥 갖고 가느냐 이게 아니고 올라가면서 가져간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계속 그냥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요? 저는 사실은 어떤 확실한 투자 목표, 어떤 이거를 대처할 수 있는 투자처를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 막대한 자금을 움직일 필요는 없다. 즉, 그냥 이 상태로 1가구 2주택자 혹은 1가구 3주택자, 다주택자로 어떤 이렇게 변화를 좀 가지면서 오히려 늘려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 계속 가져가도 된다는 얘기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근데 이렇게 다주택자일 경우에 계속 늘려가면 세금적인 부분이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일단은 시청자님들이 좀 아셔야 할 게 네. 지금 다주택자로 가게 되면 양도세를 많이 물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데요. 네. 일단 양도세는 팔았을 때 양도세입니다. 팔아서 양도 차익이 많이 냈을 때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차익을 많이 보게 되면 세금 많이 내면 대한민국 1번 가는 시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차익이 많이 날 수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하나를 더 보유하는 쪽으로 해서 내가 차익도 보고 국가에다 세금도 많이 내고 얼마나 좋습니까? 또 한 가지는 일단은 보유세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잘 보세요. 집값이 뛰는 거 대비 지금 우리가 보유세가 물론 많이 높아졌습니다. 작년 대비 많이 높아졌는데 집값 올라가는 거는 그 세금 비교하게 되면 못 따라간다, 세금이. 그래서 세금 너무 두려워하셔가지고 오를 수 있는 지역의 어떤 부동산을 정리하면서 나의 자산을 축소시킬 필요까지는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안 오르는데 굳이 보유세를 내가면서 또 이렇게 막 마음 끓여리면서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방송에서도 과감히 팔으라고 얘기해 주거든요. 그런 지역들은 과감히 파시고 오를 수 있는 부분, 차익을 충분히 볼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대한민국 1등 시민으로서 세금 많이 낼 수 있는 이런 영광을 누릴 수 있다면 오히려 다주택자로 남는 게 더 현명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어느 지역 부동산 궁금하세요? 네,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거고요. 네. 정확한 주소는 주소, 네. 네,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양택리 248-7번지요. 네, 토지이신가요? 공장이요. 공장을 보유하고 계시고요. 어떤 게 궁금하세요? 지금 원래 공장 운영 때문에 이제 토지 매입을 하고 공장을 지은 건데요. 네.
지금 공장을 운영을 안 하고 좀 월세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세나 이런 게 좀 이제 좀 관리하는 게 좀 힘들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좀 전망도 어떻게 활용을 하면 되는지 전망 좀 체크해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예, 네,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한번 보자고요. 지금 우리가 수익 상품으로 오피스텔, 오피스, 뭐 상가주택 뭐 이런 것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공장 혹은 공장 부지를 갖고 계시는 분도 수익을 굉장히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 조금 임대가 조금 안 나가더라도 걱정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 이쪽 같은 경우는 다른 타 어떤 수익 상품보다 낫다 이렇게 먼저 결론을 내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지금 뭐 이 지역이 지금 군사작전 지역으로 나오다 보니까 지도상으로는 지금 안 보이지만요. 제가 이 지역을 가끔 갈 일이 있어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 지역 자체에 지금 중소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꾸준히 갖고 가시게 되면 집가 상승을 끌어올리면서 임대료 즉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고 그 위쪽으로 보시면 강화 간선 고속도로, 고촌 월곡간 고속도로가 금방 나오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추가적으로 교통 호재 접근성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가격 반등이 올라갈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 그래서 여기는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 중장기전으로 봤을 때는 꼭 갖고 가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저는 이런 공장 용지나 공장 갖고 계신 분들한테 꼭 말씀드리는 게 강남의 아파트 한 채보다 오히려 낫다. 규모로 봤을 때는요. 그래서 꼭 갖고 가시는 거로 결정을 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전망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으니까요. 조금 더 버텨보세요, 한번. 네, 네, 또 감사합니다. 궁금한 거 생기실 때 연락 주시고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네, 계속해서 송병현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해결해드리고 있고요. 아래 나가는 문의 전화 계속해서 열어두겠습니다. 지금 바로 연락 주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직접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빠르게 이어갈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 해결해드릴까요? 이천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이천의 토지요. 먼저 토지 주소부터 알려주실까요? 네,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경사리 256번지하고요. 네. 318-1번지 향후 전망이 궁금해서요. 향후 전망이 궁금하시고요. 네. 두 필지를 가지고 계신 건데 네. 얼마나 보유를 하고 계셨어요? 29년이요. 굉장히 오래 보유를 하고 네. 계셨구나. 자,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이천시로 가서요.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네. 지금 첫 번째 필지 같은 경우는 지금 건물들이 몇 채 있네요. 예, 건물 거기서 한 5분들이 살고 계시죠. 그러네요. 월세는 잘 들어오고요. 아니요, 저희는 거의 그냥 그런 것도 우리 저희 아버님이 받으셔서 저희 네. 그냥 주로 세금을 내고 있죠. 아, 그러십니까? 자, 이렇게 보세요. 네. 일반적으로 조금 연로하신 분들이 과거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렇게 집을 소유했지만 대지를 소유했지만 그 집들은 원래 사시는 분들이 지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나운서님이 집을 지어서 살고 있다가 저한테 땅과 함께 집을 팔았어. 근데 계속 사시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월세를 얼마 달라고 하기도 뭐하다 보니까 뭐 주면 고맙고 안 주면 고맙고 그냥 살아라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돼서 이 상태로 그냥 쭉 가게 되면 지상권이 성립돼 버립니다. 그래서 내 땅이 아닌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관리하시더라도 자녀분들이 꼭 조금 관여를 하셔서 달달에 5만 원이든 뭐 10만 원이든 통장에 정기적으로 이렇게 금액이 좀 찍힐 수 있도록 그래서 임차 관계가 명확해질 수 있도록 조금 신경 쓰셔야 된다. 첫 번째고요. 임차 관계가요? 네네. 예. 그래서 그분이 나는 월 뭐 5만 원, 10만 원 다 신경 쓰기 뭐 좀 복잡하니까 1년에 한 번 해서 뭐 100만 원을 넣는다든가 50만 원을 넣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임차 관계가 좀 명확해야 된다. 그렇게 뭐 나는 달달에 얼마씩 못 넣겠다. 그래서 나 좀 살게만 해달라. 그러면 계약 관계를 명확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살되 만약에 개발이 이루어졌을 때 즉시 비워준다. 혹은 몇 년까지만 무상으로 살고 몇 년 후부터는 뭐 달달에 얼마를, 1년에 얼마를 이렇게 해서 임차 관계가 너하고 나하고는 주종 관계가 아닌 임차 관계가 명확히 이게 나눠져야 된다. 이거는 뭐 주종 관계 계약서 쓰자는 게 아니니까 이게 뭐 불합당하다가 올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하셔야 됩니다. 간혹 가다 보면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가다 보니까 나중에 자녀분들이 상속증여를 받아서 굉장히 골머리 아프는 경우가 아니, 많거든요. 지금 이거는 저희 이름으로 되긴 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관리 부분을 조금 우리 소유자분들이 조금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르는 게 갑입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건물들을 새로 지을 필요는 없다. 당분간은 좀 꾸준히 갖고 가시는 거로 판단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이미 제가 딱 보니까 건물들이 있다는 거는 지금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자연녹지 혹은 관리지역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녹지 혹은 계획관리지역인데 집들이 있다는 얘기는 이미 취락지구 지정이 되어 있다. 그래서 건폐율이 굉장히 높다. 또 한 가지는 이 주변에 우리 시청자님도 가끔씩 가보시면 관리청으로 가보시면 전원주택 타운하우스 많이 들어오고 있죠? 네네. 네네. 그만큼 땅의 가치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팔지 마시고요. 일단 지상권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관리만 잘 하시면 땅이 정말 예뻐지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시청자님 좋은 땅 가지고 계시니까요. 이 관리적인 부분만 한번 좀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네. 318 다시도 거의 같은 건가요? 두 번째 250 필지는? 년이요? 그때는 뭐 어떨까요? 같은 위치인 것 같습니다. 위치가 조금 떨어져 있는데요. 거기도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매도 타임을 약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예, 매도 타임이 타임은 좀 궁금해요. 경기가 요즘 안 좋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네. 타운하우스나 뭐 전원주택지의 메리트가 살짝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2020년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58년 개띠 세대, 네. 그죠?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본격적으로 정년퇴임. 그래서 일단 노후 준비로 많이 빠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어떤 귀촌, 귀농, 타운하우스, 세컨하우스 시장이 다시 한번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파는 타이밍이 아니다. 만약에 판다면 2021년도나 2022년도 정도에 이 땅을 팔겠다고 하면 상당히 호가 시장에서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저희 땅에 그런 분, 집을 짓고 계시는 분이 있어도 매매하기가 괜찮은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도록 법적 다툼이 가지 않도록 지금부터 좀 관리를 좀 하셔야 되고요. 전월세 관계나 임차 관계 계약서를 정확히 좀 작성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만약에 이사를 나가게 되면 개보수만 하십시오. 집을 부시고 새로 짓지는 마시고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법적인 부분에 네, 대해서 감사합니다. 조금 더 이렇게 좀 상담을 많이 받아보시고 신중하게 좀 잘 관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궁금한 거 있으실 때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다양한 궁금증 해결해 드리고 있고요. 자, 다음 상담도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네.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어떤 거 궁금하세요? 제가요, 지금요, 아현동 공족자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데요. 네. 실거주 목적으로 전남 순천에 있는 5천 호반 베리디움을 매수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 순천에 예, 이제 호반 예. 베르디움을 실거주 예, 예. 목적으로요. 네, 실거주. 네네. 그런데 의외로 가격이 높아서 매수를 해도 될지 투자 가치가 있을지 조언을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계속
보유하는 것이 좋을지 갈아타는 것이 좋을지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네네. 갈아탄다면 어디가 좋을까요? 좀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혹시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지역이 정확히 어떻게 될까요? 지금 아현동 공덕차이요. 서울이요. 아현동이고요. 알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제가 네. 물어본 게 두 개니까 조금 네. 빨리 갈게요. 아이언동 예. 공도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갖고 계시면 가격대가 잠깐 조정받는 타임만 있다. 올 가을 정도에. 그 이후에는 아파트 시장이 꾸준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갖고 가시는 걸로 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순천 쪽에 아파트를 살려고 하는 목적이 예, 제가 여기는 이제 투자 가치로 놔두고 후반 아파트 실거주로 제가 이제 나이가 있으니 거기 가서 실거주로 순천이 살고 고향이세요? 네네. 그런데 네. 거기가 의외로 지방인데도 너무 가격이 높아서 아니 투자를 순천 가서 돈 자랑하지 말라고. 순천은 지금 아파트 가격대가 평균 지금 1,000만 원에서 많게는 1,200만 원대에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여기는 아파트가 그닥 싸다고 볼 수 있는 지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 뭐 괜찮다라고 보기에는 네. 우리 시장님 이제 그 연세가 있으시니까 이제 네. 뭐 서울 지분 투자 목적으로 놔놓고 네. 고향 가서 살겠다 하면 예. 굳이 여기는 말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투자 목적으로는 살짝 빠지는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네, 투자는 안 하고 실거주로요. 실거주로 너무 좋죠. 뭐 기존 네. 도시권 안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이제 학군이 잘 발달돼 있기 때문에 조금 연로하신 분들이 살기 심심하진 않을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 또 어린이들 학생들이 있으니까 또 좋을 것 같고 지금 아파트 기준으로 잡으면 2015년도 정도에 이렇게 공급된 형태니까 네. 실제로 그 아파트 자체에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독소 물질들 다 빠져나갔고 네. 그다음에 세대 구준으로 잡더라도 약 한 600세대 가까운 네, 이런 600. 세대 구준을 갖고 있으니까 지역 주민들을 이렇게 함께 어울리기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저는 사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네. 투자 목적으로는 살짝 빠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투자는 아니고 실거주를. 네. 네네네네. 감사합니다. 예. 네, 시청자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더 궁금한 거 네. 있으신가요? 네,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근데 실거주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현재 지금 가격이 좀 높아서 걱정이신 거잖아요. 괜찮을까요?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투자 목적으로는 안 맞다는 게 그 밑쪽이나 옆쪽에서 지금 신규 아파트들이 많이 쏟아지는 시장이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조정을 받을 수 있는 타이밍은 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순천 가서 돈 자랑하지 말라고 순천 광양만 일대 여수 일대에 네. 지금 엄청난 산업들에 의해서 돈이 좀 잘 도는 시장 중에 한 곳이다. 그래서 그 지역의 아파트 시장이나 어떤 상업용, 수익용 시장도 괜찮은 시장 중에 한 곳입니다. 그래서 꼭 투자 목적이 아닌 주거 요건이라면 괜찮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송병현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다양하게 해결 도와드렸습니다. 또 방송에서 만나지 못하신 분들은요, 세미나 참석하셔서 더 많은 정보 얻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무료 세미나 소식 전해드릴게요. 자, 먼저 대전 지역에서 만나볼 수 있는 세미나입니다. 7월 30일 화요일이고요.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해 볼게요. 대전 KW 컨벤션 센터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남양주 지역에서 만나볼 수 있는 세미나는요, 8월 1일 목요일에 진행이 되고요. 역시 1시 30분부터 만나보실 수 있어요. 파티엘하우스 도농점 8층으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2019년 돈 되는 부동산 시장. 자, 이 장마철 끝나고 폭염도 지나고 나면 또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 성수기도 찾아오니까요. 미리미리 좀 대비해 보시는 차원에서 세미나 참석하셔서 다양한 정보 꼭 얻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다양한 정보 전해주신 송병현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돈이 되는 재테크 비법 머니맨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 끝난 이후에도 계속 상담 도수 받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편안하게 이용해 보시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